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조선시대 후반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 후기의 문화사 파트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이 가라는 인물의 글을 모아서 펴낸 문집입니다. 그는 학변, 존원 등의 글에서 심과 이를 구별하는 주자의 견해를 비판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지와 행을 둘로 구별하는 것을 물욕에 가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이거 두 개는 하나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스승인 박세채의 윤증과의 교류를 통해 심화되었다. 이 뒤의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힌트가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주자의 견해를 비판했고 지행 합일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의 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곡집이라고 나와서 하곡 땡땡땡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주자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실천적인 어떤 새로운 학문을 추구했었던 사람 하곡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정제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계유정난을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이 됐던 거는 정제두하고 관계가 없죠. 이거는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인물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는 것은 신숙주라는 인물입니다. 신숙주.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의 검서관에 임용이 됐었던 사람은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고요. 정제두가 아니고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 대표적인 하곡 정제두의 특징입니다. 성학 지묘를 저수를 해서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한 사람은 유명한 율곡 이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제두에 대한 설명으로 4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2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가와 나가 어떤 인물인지 먼저 볼게요. 북하기를 저술했고 청해 문물의 도임,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주장했습니다. 북하기를 저술했다라고 나오네요. 이 사람은 박제가입니다. 박제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 뒤에 사람. 이 사람들 둘 다 실학자고요. 경세 유표를 저술을 했다. 정약용이네요. 정약용. 자,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한 걸로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백리척을 사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한 게 박제가가 아니죠. 이거는 지도 제작자였던 정상기입니다. 정상기. 자, 박제가 과구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었죠. 이익이고 박제가가 아니에요. 자, 정약용.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거는 정약용이 아니고 이거는 홍대용이 하는 거죠. 홍대용. 자, 정약용에 대한 설명. 여전론을 통해서 마을 단위의 공동경작을 주장하였다. 이게 정약용이 주장했던 얘기죠. 4번이 답이고요. 둘 다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던 건 방금 1번에서 봤었던 정제두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3번으로 올라가서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모둠은 열하일기에서 상공업진흥과 청해 문물 수용을 주장한 열하일기가 나오면 박지원이라고 머릿속에 떠오르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화폐 유통도 주장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맞는 설명으로 박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사람 골라보겠습니다. 북한산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고증한 사람은 금속학자였던 추사 김정희죠. 김정희. 청으로부터 시헌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한 사람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육.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은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유수원.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이게 박지원.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죠. 4번이고요.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한 대동여주대로 완성하는 것은 김정호죠. 김정호.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다, 연행사 일원으로 청해가다. 지금 사실은 담헌평전이라는 데에서 혼천이도 나오고요. 힌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힌트보다는 이 표지에서 나오는 게 조금 더 많았네요. 담헌 홍대용이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은 담헌 홍대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이라는 책을 소개를 한 거는 이 홍대용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수광. 의삼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잖아요. 홍대용은 2번이 답이겠군요.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는 거는 박지원이고요. 박지원. 북하기를 저술해서 청의 문물 수용을 강조하는 거는 여기도 나왔었던 박제가가 되겠죠. 박제가.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해서 사상의학을 정립하는 거, 이거는 이재마가 되겠습니다. 이재마. 그래서 지금 홍대용에 대한 설명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경매 물건은 김정호가 당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에서 만든 요겁니다. 이미지에서 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했고 개개의 산보다 산줄기를 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9년별로 다른 색이 칠해진 채색본으로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각조각 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죠. 자, 대동여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맞는 거.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됐던 거는 이 김정희의 대동여 지도 이전에 만들어진 정상기의 동국지도라는 게 먼저 있었어요. 아니에요.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지금 뭔가 약간 이 이미지가 픽셀 이미지처럼 보이죠? 이게 첩으로 나눠서 찍어서 지금 이렇게 붙여서 늘어나서 그래요. 목판본으로 찍어낼 수 있게 나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하는 최고의 지도, 가장 오래된 지도는 아니고요. 가장 오래된 지도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지도 중에서 세계 지도로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오래된 지도는 아니에요. 각 지방의 연혁, 산천, 풍속이 자세히 나타나는 거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는 게 있어요.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그리고 전국의 지리 정보의 주요 인물과 역사적인 사실을 병기하기에는 지금 뭐가 쓸 데가 너무 없잖아요. 이거는 이 전국 팔도 고궁 총남도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거 이름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에 이런 부가적인 정보를 많이 기입하지는 않은 상태다. 지도 그 자체에 집중된 특징이 주로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대동여 지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대동여 지도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나머지 보기들이 조금 생소한 것들이 나와서 3점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그림은 조영석과 김홍도의 풍속화다. 인부들이 말발굽에 징을 박는 모습과 기와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자, 이 시기에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이거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 풍속화니까. 자, 옳지 않은 거. 금강, 전도 등의 진경산수화가 그려지죠. 이거는 맞는 얘기.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다. 수시력이라는 게 도입되는 건 고려시대입니다. 조선시대 후반에는 시헌역이 도입이 되죠. 이거 틀렸네요. 2번. 양반사회를 풍자한 탈춤 유행하죠. 춘향과 홍보가 등의 판소리가 유행을 하였다. 판소리 유행하죠. 홍길동전, 박시전 등의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고 새책점이 유행했다. 요거까지 맞는 얘기니까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 이거는 작품을 좀 봐야 되는 문제네요.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으로 맞는 거, 옳은 거. 국민의 품에 안긴 조선 후기의 명화.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이 소장자의 뜻에 따라 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실제 뉴스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이 된 작품이고 오랫동안 기탁 형태로 관리가 됐었으나 온전히 국가에 귀속된 것이다. 이 작품은 김정희가 제주도의 유배 중일 때의 사지의 의리를 변함없이 지킨 제자 이상적이게 그려준 것으로 시서와의 일치를 추구하였던 조선시대 문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실제로 이거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지금 여기서 정답이 지금 눈에 보이셔야 되는데 추사 김정희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겸재 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죠. 이거는 인왕제색도입니다. 인왕제색도 아니죠.
두 번째는 강세황이 그린 그림이고요. 원근법이 적용된 영통동구도라는 그림이요. 아니고 세 번째는 조선시대 전반부의 그림이죠. 안견의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이고요. 네 번째, 이게 지금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죠. 요거가 지금 세한도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때 지금 국가에 이제 귀속이 돼가지고 국보특별전을 했었습니다. 보러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4번이 요게 세한도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역작으로 취급받는 작품이죠. 자, 5번은 신윤복이 그린 월하정인이라는 그림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김정희의 대표작은 세한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 제258호인 이 자기는 회회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트 안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기는 조선 전기부터 생산이 되었고 이후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일단 도자기라는 것인데 회회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트 안료를 사용을 해서 코발트가 뭐예요? 블루톤의 파란 염료라는 거잖아요. 조선 전기부터 생산이 되었다가 후기에 널리 보급이 되었다.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확실하게 지워버릴 게 지금 3개가 눈에 보이네요. 고려 시대에 제작되고 유행했었던 2번, 3번, 5번은 지워버릴 수 있겠죠. 고려 시대에 제작된 이 정병이 있고요. 이거는 청동으로 만들어서 녹이 좀 쓸어 있는 형태의 이 정병이 있고 상감청자랑 순청자가 있으니까 요거는 다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1번과 4번은 둘 다, 이것은 둘 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도자기가 맞지만 1번은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는 후기에는 제작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전반부에만 제작이 됐었던 거고 코발트 염료가 나와야 되니까 또 거기도 해당되는 게 없죠. 하얀색의 백자에 파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진 이 청화 백자 나오는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유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은 전혀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앞쪽에 이론 부분에 안 나왔던 내용이 문제에 나올 때도 있어요. 워낙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정답으로 손꼽히는 것들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만 꼽아놨기 때문에 이걸 뼈대 삼아서 좀 생소한 게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이거를 좀 보강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파트에서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미지는 우리 요약노트 따로 딸려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용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한번 휘릭 보면서 이 시각적으로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문화사 파트 문제풀이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겠습니다.